바둑왕전 3회전 대국입니다. 김승재 6단 대 송지훈 초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대국자, 이름값으로 본다면 물론 김승재 6단 쪽이겠지만 요즘 이 송지훈 초단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랭킹에서는 김승재 6단이 20위권이거든요. 정상권을 녹화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임밸류 면에서는 확실히 앞선다고 볼 수가 있지만 네. 송지훈 초단, 특히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 원성진 구단 그리고 강도현 구단을 연파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승재 6단에게도 쉽지 않은 이 신예 강자가 상대가 될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3회전 대국입니다. 김승재 6단, 92년생인데요. 2014년 바이링배 본선, 삼성화재배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송지훈 초단 올해 입단을 했습니다. 신인왕전 8강 그리고 바둑리그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지훈 초단. 강자들을 계속 꺾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KBS 바둑왕전을 비롯해서 다른 기전에서도 굉장히 활약이 커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예전에는 워낙 괴물 초단이 많이 등장해서 그런데 이 프로 데뷔 후에 종합 성적은 50%입니다. 딱 정확히 50%라서 좋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송지훈 초단이 그래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강자들을 몇 차례 꺾으면서 그 파워 넘치는 기풍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확실히 이 선수의 바둑은 한 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가 누구든 크게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주눅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데요. 기풍 자체가 그렇거든요.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풍인데 가끔 보면은 좀 어이없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합니다만 네. 이 선수는 또 그것을 뒤엎는 힘이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 바둑계의 층이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구나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 갓 입단하자마자 승률 70%대를 기록하는 그런 괴물 신인이 자주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 한 4, 5년을 살펴보면 그런 괴물 신인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송지훈 초단도 지금 50%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재 6단도 신예 시절부터 굉장히 유망주로 항상 꼽히던 선수였는데요. 네, 신예기전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적도 있고 이 선수도 활약을 한 지 오래됐죠. 오히려 예전보다는 최근 기세가 살짝 꺾인 모습이에요. 한때 잘 나갈 때에는 랭킹 10위권 안쪽까지 진입을 했지만 네. 현재 한국 랭킹 20위입니다. 네, 송지훈 초단이 방금 전에 끊어서 좀 더 중앙 쪽을 경영하는 바둑을 둘 수도 있었지만 그쪽을 끊지 않고 하변 쪽의 모양을 넓히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송지훈 초단의 바둑이 강렬하고 또 파괴력 넘친다면 이 김승재 6단의 바둑은 비교적 침착한 편입니다. 네. 가끔 어떨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좀 쉽게 처리한다는 느낌 들 때도 있는데요. 네,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처리를 하고 특히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거의 일감대로 두는 선수예요. 네. 그것이 김승재 6단의 강점이자 또 단점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속기 기전에서만큼은 쉽게 처리하는 것이 확실히 강점입니다.
자, 좌에서 바로 수를 내려는 건가요? 부분적으로 수를 내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문제인데 지금은 그래도 수가 난다면 꽤 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김승지 6단 역시 쉽게 처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립니다. 내일은 침입이에요. 좀 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깊게 들어갈 때에는 네.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상대 진영에서 살 수만 있다면 저렇게 깊이 침투를 해서 집을 다 깨는 것이 뭐 좋은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저 한 점은 희생타로 해서 가볍게 타개를 해 나가는 그런 식의 작전이 있는데 지금 두어지는 걸로 봐서는 네. 전자 쪽에 가깝습니다. 바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네, 송지훈 초단도 네. 아래쪽에 있는 103점을 직선 공격을 가기보다는 이제 우측으로 밀어서 중앙으로의 활로는 열어주더라도 다시 한번 우측으로 뭔가 백도를 압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흙이 꽤 투자를 많이 한 곳인데 이렇게 쉽게 내주면 좀 불만 아닐까요? 아직까지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백에게 저런 굴복을 강요했으니까요. 흙도 얻은 것이 좀 있죠. 방금 전에 김승재 6단이 우변 쪽으로 더 진출하지 않고 저렇게 뒤로 후퇴해서 받은 것은 네. 102점이 끊어지는 뒷맛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네, 김승지 6단이 우변에서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당하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송지훈 초단이 하변에서 깨진 것 이상으로 네. 우변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완전히 틀어 막혔잖아요. 네. 그것도 선수로 틀어 막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은 백이 하변을 깨긴 했지만 송지훈 초단이 불만이 없습니다. 네. 흙은 하변 대신 우변에 두터움을 얻은 장면인데요. 자, 하변에서의 백의 슛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침입을 해서 여기까지는 서로 어쩔 수 없는 그림으로 보였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을 나가질 못했습니다. 이 교환이 좀 아팠다는 것인데 네. 그래도 이 두 점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크진 않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장면이었거든요. 지금 실전에 김승재 6단이 후퇴를 한 것은 네. 백이 이런 곳을 와서 살고자 했을 때 이 끊는 약점을 노릴 수 있어야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두었는데 그래도 이 장면에서는 실전에 너무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네. 좀 버텨보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막힌 게 답답하긴 했죠. 실전엔 여길 뛰니까 계속 받아주자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받아주자니 이 교환은 좀 답답하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곳을 손을 돌렸는데요. 이곳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네. 우변이 너무 심하게 당했고요. 그러고 나서 흙이 지키고 이제 백이 한 칸 뛰는 흐름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크게 당했기 때문에 김승재 6단이 실전에 여기를 나와 끊었는데 이쪽에서는 뭔가 흙을 괴롭힐 수 있어야 균형이 맞는 국면이고 만약 괴롭히지 못한다면 지금의 흐름은 흙이 우세합니다. 네. 자, 김승재 6단이 하변에서 만회할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 보시죠.
그 부분이 깔끔하게만 처리가 된다면 백도 꽤 두터워질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참네요. 송지훈 초단. 이렇게 된다면 김승지 6단이 그래도 우변에서 당했지만 하변의 흙은 어느 정도는 괴롭혔기 때문에 네. 팽팽하게 균형이 맞아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약 30여 수 전을 생각해 본다면 하변에 흙이 모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이죠. 또 반대로 우변 쪽은 주인이 바뀌었고요. 네. 보통 이렇게 큰 바꿔치기 같은 흐름이 나오면 그 형세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두 대국자 아마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뭐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렇거든요. 네. 뭐 그리고 지금 누가 어느 정도 몇 집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바둑의 신이 아닌 이상 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대략적인 서로의 느낌이 있겠죠. 초일류 기사들도 초반부터 뭐 여긴 몇 집, 저긴 몇 집 이렇게 세진 않습니다. 네. 단지 그 흐름에 있어서 이 부근은 내가 좀 당했다, 저 부근에서 만회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고요. 형세 판단은 중반 이후에 어느 정도 양쪽의 집이 경계선이 그어질 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김승재 6단 또래 기사들이 이 정상권을 녹화하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네. 뭐 또래 중에서 박정환 구단은 이미 한국 랭킹 1위의 기사이긴 합니다만 그 외의 선수들은 가장 앞서는 선수가 한 랭킹 10위쯤에 걸쳐 있고 조금 떨어지면 이제 뒤에서 추격하는 양상인데 한때 가장 앞서던 선수가 김승재 6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거든요. 뭐 안성준 선수나 여러 선수들에게 역전을 좀 당했기 때문에 네. 본인도 그런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선수들을 의식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또래 그룹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 참 많죠. 좀 랭킹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최근으로서는 그래도 안성준 선수와 안국현 선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상승세죠. 게다가 이제 뭐 이동훈, 변상일 이런 후배들에게도 김승재 6단이 랭킹 추월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이 1, 2년 김승재 6단의 앞으로의 바둑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승부 무대에서 한번 네. 도태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 좀 할만하다 혹은 만만하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되는 순간 네. 승부 세계에선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선수들도 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설 필요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불안하죠. 군 제대 이후에 다시 그전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기사들이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김승재 6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송지훈 초단이 계속해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네. 김승재 6단이 좀 노련하게 비껴가는 흐름입니다. 방금 전에 흙이 어깨 짚은 수도 백이 넘어가 준다면 백의 날일자 사이를 건너 붙이겠다는 것이었는데 김승재 6단이 좌측 20초. 흙의 열붐을 하나, 노리면서 그 둘, 약점을 지켜내고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두 번 남았습니다. 송지훈 초단도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좌측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좌측을 어떻게 받을지가 가장 고민이 되는 장면이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중앙으로 나옵니다. 저렇게 한 칸 뛰어서 나올지 아니면 네. 젖혀서 행마를 할지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전이 좀 더 발빠르게 중앙으로 탈출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면 근거 확보 20초. 면에서는 하나, 저수보다는 젖히는 둘, 것이 좀 더 나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승재 6단이 바로 네. 흙의 근거를 파워하러 가는데 2단 젖히겠다는 뜻일까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바로 젖히는군요. 네, 상변에서는 서로 간의 몸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변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두고 젖혔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일감으로는 이 수를 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수를 두고 젖힌다면 그 뒤의 변화는 뭐 흙 두 점은 백이 잡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게 백이 득을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수가 눈에 확 들어오는 수긴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근거를 어느 정도 빼앗긴 했지만 흙이 여기를 찝으면 항상 살아있고요. 당장 찝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찝고 단수 치고 나가면 살아있고 네. 혹은 집을 좀 더 고려한다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교환이 집으로 득본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럼 젖힌 수가 아니라면 백이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백이라면 저는 그 수보다는 지금 장면에서는 여기 치중 가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 싶네요. 여기 치중을 갔다면 네. 이렇게 차단하는 순간 이곳을 두어서 이제는 두 점은 거의 제압을 했는데 백 한 점은 제압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네. 흙을 좀 더 공격할 여지가 생기고요. 흙이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한다면 넘어가서 이건 앞으로 계속 약점을 노리면서 흙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좀 더 낫지 않았나 싶네요. 실전은 이제 2단 젖혀서 네, 이렇게 실전도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두 점을 잡았지만 잡는 자세가 앞으로 흙이 여기를 뚫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점을 잡는 형태였다면 모를까. 지금은 이쪽에도 큰 영향력이 없고 여기를 흙이 살았을 때 네. 뭐 흙이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흙이 살았을 때 이 교환이 백이 이득을 받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자, 모양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앞으로의 백의 수순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아예 손을 빼서 하변 쪽을 좀 괴롭히나요? 네, 이 바둑은 앞으로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벌려놓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변 쪽의 102점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마지막 될지 모르겠고 하나, 둘, 우변에서 우상기에 셋, 걸친 흙집도 넷, 뒷맛이 나쁩니다. 네. 백의 침입수단이 남아있고 여섯, 일곱, 여덟, 하변 쪽에 있는 백의 아홉. 모양도 완벽하진 않고요. 실전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송지훈 초단의 기풍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확실히 이 선수는 전투적입니다. 그래도 흙이 못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침입하는 것은 저의 감각으로는 잘 떠오르는 수법은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지금 그곳 침입을 해서 뭐 크게 흙이 얻을 수 있는 국면은 아닌데 네. 반대로 상변에서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오는 그 흙돌은 다시 미생이 되었기 때문에 3-3 들어간 수는 뭐 강력한 수이긴 합니다만 약간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는 뭐 좀 더 지웠을지 몰라도 꽤 시달리겠는데요. 아, 지금 다시 타협이 됩니까? 김승재 6단이 저수를 못 봤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수가 흙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네.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결국 넷, 다시 타협이 다섯, 되네요. 여섯, 일곱, 여덟. 네. 김승재 6단도 그냥 받아주는데요. 자, 좌상 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사실 흙의 이 행마 자체는 약간 무리스러워 보여서 네. 백도 실전처럼 타협을 하기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두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딱히 완벽한 수는 보이진 않고요. 백이 이제 다른 식으로 둔다면 여기를 두고 네. 막을 때 이렇게 붙여서 행마를 했다면 좀 더 강력한 공격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승재 구단이 이 진행을 택하지 못한 것은 일단 이쪽에 급소자를 당하면서 집으로 좀 손해가 크고 그러면서 이 부근의 흑도를 공격하지 못한다면 네. 그때는 실리 부족이기 때문에 실전은 타협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흙이 물어봤을 때 계속 차단하는 건 무리일까요?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수 자체가 나가면 여기로 젖히고 네. 뭐 나갈 때 못 젖히면 이 행만 이상하니까요. 안으로 두면 이렇게 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차단을 하면 네. 그때는 다시 나갈 수가 있죠. 나가서 젖힐 때 여기를 흙이 끊는 순간 이 차이가 느껴집니다. 네. 없다면 흙이 잡히지만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젖히는 것이 백이 무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차단을 못했고 다시 타협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두고 이제 흙이 넘어갔고요. 네, 지금 이쪽을 밀고 나와서 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시 젖혀갑니다. 네, 이쪽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부터 이 하변 뒷맛을 둘러싼 공방이 최대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변에서의 전투, 하변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중앙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넷, 이바둑 뭐 국면도 다섯, 많이 달라질 수 여섯, 있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예, 행마가 한 수 한 수 좀 어렵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은 일감입니다. 저렇게 두면서 네. 흙이 102점을 상변 쪽으로 뚫으면서 제압을 하면 백도 우변 쪽으로 돌파해서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저렇게 늘었을 때 여기서 흙의 행마가 더 궁금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송지훈 초단은 뭐 8, 9소리가 들리면 그 결정을 못했던 순간에 손의 방향은 강수로 갑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기풍이고요. 지금 밀어간 수도 최강수죠. 중앙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20초.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붙인 수. 반드시 우비한 쪽을 흙이 받게 하겠다는 뜻인데 네. 만약 백이 다르게 행마해도 흙이 우변을 받는 형태였다면 지금 붙인 수는 활용 중에는 최악이거든요. 마지막. 결정을 하나, 해주는 거잖아요. 네. 셋,
한 칸 좌측으로 늘었을 때는 흙이 안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금 저수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게다가 그렇게까지 둡니까?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네요. 네. 아주 실전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느낌은 맥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상상 초월하는 수인데요. 네. 지금 저수 안 되면 뭐 엄청난 손해고 이 바둑의 흐름이 저수로 인해서 다 결정이 나는데 6, 7, 8, 9, 10, 102번 남았습니다. 네, 저수 뭐 한눈에는 수읽기가 네.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송지훈 초단도 이 수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을 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저수 무리 같은데요. 김승재 6단도 시간을 쓰고 있는데 좀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당연히 끊어야죠. 다른 수는 안 보입니다. 그냥 돌리겠다는 뜻이었네요. 생각보다는 싱거운데요. 네. 저는 처음에 찝었을 때는 그 한 점을 나간다는 생각인 줄 알고 수익기를 해봤는데 네. 아무리 봐도 흙의 무리였거든요. 돌리겠다는 생각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돌려서 20초. 처리하는 게 그냥 하나, 받아두는 것보다 둘, 득일까요? 셋, 우변 쪽을 안 받고 다섯, 상변을 돌파하겠다는 여섯, 생각으로 일곱. 보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면 송지훈 초단의 행마가 득이 없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서 상변 쪽 돌파하는 수가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바꿔치기 형태가 됐는데요. 자, 우상에서의 수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밀고 백이 붙일 때 찝어간 장면인데 네. 이 찝어간 수가요. 이 상태로 상변을 제압하면 이 호구가 너무 큽니다. 실전이랑 다르죠. 그렇다고 여기를 받으면 백은 이제는 이쪽을 뭐 지킬 수 있고요. 네. 또 뭐 이쪽 부분 네. 선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전에 먼저 찝어서 선수로 처리하고 네. 이쪽을 두어 간 겁니다. 들어가는 크기를 최소화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바꿔치기라면 흙도 할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한 점만 살려 나오면서 바꿔치기를 한다면 뭐 흙이 좋다는 것이 찝는 수의 의도이고, 돌이켜 보면 이 김승재 6단도 붙인 수로 여기를 늘어서 네. 이쪽을 두면 여기를 붙이고 이쪽을 받으면 위로 두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수였다면 흑도 양쪽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네. 그랬다면 붙이고 이렇게 늘어서 안에서 흙도 살려면 고생 좀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자리를 밀고 네. 그럼 점점 또 이쪽이 깨지고요. 간신히 사는 정도 형태는 나올 것 같은데 백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전은 일단 이 찝는 수를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전처럼 돌려치기 당하는 것이 싫어서 여기를 두면 그때는 흙이 여기를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버리면 실전보다도 백이 더 안 좋죠. 네. 네, 이 자세는 뭐 여기 흙돌이 하나 오면서 상변은 상변대로 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찝은 이상은 서로 어쩔 수 없습니다. 끊고 따고 네. 치고 네, 이렇게 두었고요. 백도 이제 우변을 잡는 진행이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송지훈 초단이 뒷맛이 나쁜 자리를 처리를 하면서 집으로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흙이 약간 괜찮지 않나 싶고요. 네, 다 처리를 했는데요. 뭐 이쪽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이쪽 두고 받고 여기도 다 정리가 됐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중앙전이 전개가 될 것 같고 대략적인 형세 판단을 해보면요. 흙이 한 55 정도 납니다. 백이 여기까지 한 46 정도? 네. 그럼 약간 확정가로는 흙이 앞서는 가운데 이 중앙 쪽 승부네요.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역시 이 바둑은 중앙의 승부가 되겠네요. 중앙을요, 누가 두텁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백의 발전성이 더 좋다고 봐야겠죠. 네. 마지막 하나,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둘, 형세는 만만치 셋.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흙이 틀어막은 그런 자리가 20초. 애초에 그러니까 3-3을 들어갔던 흙이 넷. 다 넘어갔을 때 바로 백이 밀었다면 네. 백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을 역으로 당했습니다. 그 말은 김승재 6단도 그곳을 흙이 막을 때 역으로 흙이 막았을 때 받아줄 기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세로 일단 하변 쪽부터 마지막 건드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하변 쪽으로 호구를 치면서 이렇게 내려섰을 때 끊어지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곳 끊어지는 단점에 신경 쓰여서 지키는 것은 정말 프로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마입니다. 공배 연결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둘, 지킴수를 셋, 방금 송지훈 넷, 초단이 중앙 쪽 한 다섯. 칸으로 보여주었고요. 뭐 김승지 6단은 내친 걸음이네요. 사실 백이 꽤 위험한 그런 수법이기도 하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흙은 중앙 한 칸도 그렇고 지금 장면에서 우아기를 살리는 수도 그렇고 다 실속 있는 자리인데 마지막 하나, 백의 수들은 둘, 거의 공배와 같은 셋, 자리를 두면서 넷, 흑도를 끊어가고 있기 다섯. 때문에 앞으로 이 중앙 쪽의 흑도를 괴롭히지 못한다면 실리적 손실이 큽니다. 아무래도 백의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작전인데요.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진 않고요. 그냥 네. 중앙 쪽에서부터 압박을 해놔서 셋, 그냥 집으로 넷, 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섯, 보기엔 백이 나빠 보이진 여섯, 않았습니다. 네. 여덟, 지금은 김승재 6단이 뭐 형세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력하게 두면서 이곳에서 승부를 걸어가는 양상입니다. 바깥에서부터 은근히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노골적인 작전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 쪽에 모양을 키우는 승부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네. 좌상기의 흙이 이 선을 틀어 막았을 때 백이 하변 쪽 내려선 수로 중앙 쪽을 두었다면 중앙의 발전성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은 아마 그렇게 두는 것이 정수였을 거예요. 지금의 이 흐름은 하나, 일단 상대에게 둘, 먼저 실속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넷, 나서 공격하는 흐름이기 다섯.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썩 내키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흑도를 심하게 괴롭히진 못할 것 같은데요. 흙이 먼저 중앙으로 한 칸 뛰면서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20초. 하나, 강력한 공격이 있을진 좀 의문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확실히 지나간 열수에서 네.
김승재 6단의 흐름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뭐 어떻게든 좀 압박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중앙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흑이 이곳을 이제 막아서 역끝내기를 들어갔을 때 장면입니다. 네. 실전은 백이 이곳을 늘어서 이제 흑의 약점을 강요하자 흑이 여기를 띄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수로는 그냥 중앙 쪽을 뭐 이렇게 두든 그건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자리를 두면요. 백이 중앙에 노릴 때가 많거든요. 네. 일단 여기가 선수죠. 그럼 다 틀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붙이는 것도 있어요. 뭐 여차하면 여기를 끼워서 전체를 차단해 가는 것도 네. 뭐 이쪽만 완벽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중앙 쪽을 압박하면서 다음에 여기 내려서는 것을 노리면 훨씬 더 강력했었죠. 뭔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실제는 여기를 두었는데 흑이 이쪽을 받지 않고 여기를 한 칸 띄니까 네. 이제는 뭐 내친 걸음으로 끊어갔지만 이 끊는 수 자체가 공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실리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끊기만 했지 별게 없었잖아요. 네, 마음에 드는 흐름은 아닙니다. 네. 네. 여기를 들여다보고 밀어 올렸고요. 지르고 내려섰습니다. 백이 여기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죠. 백은 두 번이나 돌을 투자했는데도. 네. 흑은 착실하게 집을 지켰고 지금 중앙을 먼저 갔습니다. 이 흑돌을 강력하게 공격하지 못한다면 백이 발전성으로 내세웠던 이 중앙 쪽이 자연스럽게 깨지면서 이 돌이 타개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GV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이 중앙 쪽 공방이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승재 6단 좀 부담스러운 형세가 됐습니다. 중앙 쪽 보시죠. 흑이 이렇게 중앙에 오고 나니까 뭐 더 이상 백이 중앙에 마지막. 영향력을 갖고 하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셋, 중앙 쪽의 네. 발전성이 자연스럽게 다섯, 지어지면서 여섯, 타개가 되는 흐름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시간 연장책이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아예 다른 곳을 두면서 중앙을 보강했다고 말을 하나요? 그쪽이 뒷맛이 있다거나 네. 그런 자리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일반적이라면 어느 여섯, 방향이었을까요? 여덟. 일단 중앙 쪽을 지켰어야죠. 중앙이 아직은 엷습니다, 흑도.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중앙 쪽이 당장은 뭐 끊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좀 버틴 것 같고요. 네. 송지훈 초단이 상변 쪽 호구를 치면서 버틴 수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쪽에 약점이 남아있는 순간 백이 항상 2점을 3점으로 키우고요. 흑이 차단해야죠. 그때 호구 친 자리 쪽을 끊어갑니다. 하나, 그러면 흑이 수가 더 많긴 하지만 백도 3수나 되기 때문에 다섯, 중앙에서 여섯, 활용이 많다는 겁니다. 네. 여덟. 그 활용을 미리 없애 놓은 거죠. 뭐 지금은 그쪽으로는 듣는 수가 전혀 없고요. 네. 송지훈 초단이 좀 버티는 느낌의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도 이 좌측으로는 여전히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국은 다시 그쪽으로 손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네. 이 하변 쪽에서의 공방, 중앙에 걸친 공방이 확실히 백이 실패였다는 것이 눈에 띄죠. 애초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잡는 것보다도 나은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배 같은 곳을 백이 끊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득도 얻질 못했어요. 넷, 다섯. 송지은 초단은 정말 상대가 반발하고 싶어지는 곳만 둡니다. 지금 저곳을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받아줍니까? 글쎄요, 이 바둑을 진다면 김승재 6단의 패인은 너무 네. 침착합니다. 김승재 6단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강점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형세를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면 저런 장면에서는 중앙 공격을 통해서 날일자 사이 건너붙이는 것을 보는 하나, 그런 승부를 한번 둘, 걸어 봄직한 장면이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갑자기 집바둑이 됐어요. 네. 이십 초. 하나, 글쎄요, 확정가로는 그곳이 네. 깨진다면 흙이 좀 더 많아 보이는데 네. 오히려 송지은 초단은 강하게 두고 김승재 6단은 뒤로 후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공격을 가네요. 중앙 쪽이 아직은 그래도 백이 집이 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김승재 6단이 마지막. 하중앙 쪽 공격에 하나, 실패하긴 했지만 둘, 셋, 흐름이 넷, 흙이 우세하다 다섯,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섯, 일곱, 여덟. 김승재 6단도 공격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얻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김승재 6단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면 네. 송지은 초단이 중앙 쪽의 날일자 사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번 더 좌변 쪽을 파고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불리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뭐 그 사이에 엷어진 셋, 부분을 좀 넷, 잘 응징해야겠죠. 여섯, 일곱. 지금 송지은 초단이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도 네. 계속 좌변 쪽을 파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승재 6단이 중앙 쪽의 흑도를 강력하게 공격을 가거나 아니면 지금 두어지고 있는 부분에 흙의 날일자 사이를 끊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약간 흙이 좋아 보이네요. 20초.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런데 김승재 6단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앙 쪽을 공격을 통해서 네. 뭔가를 할 생각이라면 처음에 흙이 20초. 마늘모를 두었을 때 하나, 그때가 타이밍이 둘, 좋았지 셋, 그것을 하나 받아주고 나서 가는 타이밍은 다섯, 지금은 한 발 여섯, 늦었습니다. 일곱, 여덟. 결국 아무것도 하질 않네요. 점점 더 기회는 없어지는데요. 네, 지금 흐름이 좀 백행마가 안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약 한 달 전에 넷, 김승재 6단이 다섯, 네. 여섯. 바둑 리그에서
박승화 6단과 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바둑이 만만치 않았는데 뭐 우세하다고 생각했는지 좀 속기로 빠르게 안일한 판단을 하다가 결국 상대에게 기분 좋은 자리를 다 당하고 역전을 허용을 했거든요. 네. 그 바둑을 보면서 한국 랭킹 10위권 안쪽에 있는 모 기사가 좀 비판적인 그런 어조로 너무 김승재 구단은 넷, 느슨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곱, 오늘 바둑도 약간은 여덟, 그런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10,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요. 한번 후퇴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상대는 더 강하게 나오죠. 네. 김승재 육단이 좀 갈팡질팡했던 것이 이 흐름이 안 좋아지는 원인입니다. 애초에 중앙 쪽에 집을 내려고 했거나 좀 평범한 흐름으로 갔거나 아니면 하변을 끄는 이상은 좀 더 강력한 그런 수를 구사를 했어야 하는데 네. 강력하게 두다가 그냥 느슨하게 두니까 계속 송지훈 초단이 백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공격권에 있는 건가요? 지금은 백도 못 살아 있으니까요. 지금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도 의문이죠. 네. 마지막 하나, 방금 둘, 흑이 연결한 그쪽 셋, 부분이 넷, 날일자 사이를 다섯, 건너붙이면 백이 다 여섯, 끊어지는 형태입니다. 일곱, 김승재 국단은 저쪽을 좀 괴롭히다가 결국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좌중앙 쪽에서는 백이 엄청나게 당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송지훈 초단이 다섯, 뭐 그야말로 여섯, 마음대로 깎았죠. 일곱. 다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뭐 강한 공격이 잘 듣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공격 수단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애초에 여기를 한번 받은 걸로는 먼저 갔어야 하는데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오히려 네. 송지훈 초단이 기세등등해서 오히려 백을 괴롭히는 양상이고 지금 여기를 흑이 이었을 때요. 네. 백이 왜 차단을 못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뭐 부분적으로는 이 차단이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거기를 차단했다가는 흑이 오히려 이런 자리를 건너 붙이고 네.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늘리면 다 연결이죠. 그럼 백이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를 찔렀을 때가 대책이 없습니다. 아, 백이 끊기는군요. 아래쪽이 다 돌파를 당해서 네. 결국 이쪽이 문제죠. 그래서 실전에 김승재 6단이 끊어가지 못한 거고요. 실전에 이렇게 받고 네. 연결이 되니까 다음에 여기 날일자 건너붙임 당하면 또 끊겨요. 여기를 두고 네. 찝었고요. 여기 지키자 이렇게 지켰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백이 꽤 집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이 날일자 사이도 얇았는데 그 모든 것이 흑이 처리가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흑이 선수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역전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타개가 모두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은 더 이상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중앙 쪽에 있었던 흑돌도 뭐 자리를 잡고 있죠. 뭐 잡히거나 할 돌은 아니죠. 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애초에 중앙 쪽이 상중앙도 그렇고 하중앙, 좌중앙까지 전부 약간씩 백의 살점이 붙을 수 있는 형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백이 얻은 것 없이 중앙의 마지막 발전성만 다 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둘, 셋, 애초의 형태를 넷, 생각해보면 다섯, 김승재 6단 여섯, 참 일곱. 하변 쪽을 끊어갔을 때부터 얼마나 흔들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격은 이제 힘들어졌고 그럼 백이 이제 뭘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일단 냉정하게 형세를 다섯, 판단해 볼 여섯, 필요가 있겠네요. 일곱,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여덟. 네. 봐야겠습니다. 그 형세를 판단하기 전에 그냥 국면만 놓고 보면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한 중앙 쪽을 건드리면서 네. 그쪽에서 좀 득을 볼 여지는 있죠.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내기가 전개된다면 한 반면 9집 정도, 그 정도는 흑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럼 김승재 6단 입장에서도 넷, 뭐 일반적인 다섯, 끝내기로 여섯, 그냥 따라붙을 일곱, 수는 없는 여덟. 상황이고요. 지금 뭔가 흑의 약점을 찔러서 득을 볼 곳을 찾아야 하는 국면입니다. 네. 마지막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됐기 둘, 때문에 뭐 셋, 단순히 끝내기만으로는 다섯, 아무리 비춘다고 여섯, 해도 9집은 일곱, 쉽지 여덟. 않겠죠. 네, 지금은 이 중앙 쪽의 흑의 연결고리를 좀 노릴 둘, 부분만 있지 다른 곳은 셋,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네. 다섯, 그런 상황에서 여섯, 그냥 무난하게 일곱, 흘러갔을 때는 여덟, 아홉. 확실히 송지훈 초단이 좀 남기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앙만이 남았습니다. 그쪽만 처리가 완벽하다면 송지훈 초단 승기를 잡았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 수로 인해서 연결은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그 수가 한 칸 위에 백이 건너 붙여서 그 네. 날일자 사이를 노리는 차단 수단을 방비하는 겁니다. 중앙도 그럼 완벽하게 연결이 된 거고요. 마지막 끝내기만 남은 건가요? 하나, 둘, 네, 이제는 뭐 셋. 끝내기죠.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몇 번을 개간해 보아도 네. 확실히 흙이 유리합니다. 마지막 8집에서 10집 사이로 보이는데요. 셋, 일단 넷, 저의 계산으로는 한 다섯, 9집 정도? 여섯, 그 정도는 흙이 일곱, 이길 것 같거든요. 여덟. 김승지 육단이 과연 어디서 네. 또 버텨서 새로운 이득을 보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평범하게 두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김승지 육단.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김승지 육단이 오늘 이렇게까지 고전할 줄 몰랐는데요. 중반 이후에 많이 당했습니다. 역시 그 원인은 좀 느슨한 데 있었죠? 네. 빨리빨리 두면서 일감대로 처리하는 것에는 확실히 일가견이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강하게 두어야 할 때는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네, 이제는 가장 큰 끝내기가 네. 한 3집짜리 정도? 그 이상은 보이진 않아요. 우선 하중앙 쪽에 찌르고 찔러 들어가는 그쪽 끝내기는 아낄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손이 가는 쪽이 끝내기 여덟. 좋은 수가 있네요. 이 수가 가능한 건가요? 좋은 수가 끝내기 묘수가 나왔습니다. 좋은 수입니다. 이건 마지막. 송지훈 초단이 끝내기에서 한 방 맞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김승재 6단 끝내기 과정에서 좋은 수를 보여주는데요. 하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끝내기를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수가 굉장히 좋은 끝내기예요. 네. 이 수가 좋은 끝내기인 이유는 흙이 수순을 하나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 때고 지금 중앙을 받기 전에도 가능했었고요. 네. 흙이 여기를 끼어 이어서 교환을 시켜놨다면 네. 뭐 이쪽으로는 손해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확실하게 뒷맛이 깔끔합니다. 이 상태면 젖혀 이어도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죠. 그러면 집이 이곳은 8집은 확보가 되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 이쪽을 끝내기 하면 여기를 둬서 득이 없고요. 네. 이쪽을 젖혀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득이 없어요. 흙이 끼어 이으면요. 근데 먼저 여기를 가니까 이 수가 좋습니다. 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받고 받았는데요. 백이 이제 끼우는 수순만 돌아온다면 네. 이거는 백이 먼저 뒀을 때 아까 득이 없던 것과 달리 지금은 늘어도 나중에 한 번 더 가일 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단수 쳐서 이렇게 교환이 됐다고 봤을 때 네. 지금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니까요. 이거 뭐 확실하게 득을 봤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쪽은
백이 먼저 손이 돌아온다면 한 집 득입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흑이 먼저 이곳을 끝내기를 할 수 있다면 이 교환이 손해는 없지만 득도 없어요. 네. 결국 김승재 6단이 끝내기 수순을 다 하고 나서 이쪽으로 어떻게 손이 돌아오느냐 그걸 봐야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좋은 끝내기를 남겨뒀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김승재 6단이 뭐 어쨌든 숨어있는 집을 캐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끝내기 당하면 좀 유리하던 쪽에서는 불안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은 손해가 없고요. 이제 백이 네. 띄우는 것까지 해야 손해니까요. 끝내기 수순을 좀 보긴 봐야 돼요. 다른 끝내기 수순에 따라서 둘, 또 달라지니까 넷, 다섯, 여섯. 끝내기 일곱, 수순을 잘 조합해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내 지금, 손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 순간 송지훈 초단이 끼어 이어놓지 않아서 네. 한 집 손해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그렇다면 애초에 한 9집 정도로 제가 계산하고 있었는데 저곳이 한 집 손해라면 한 8집 정도 차이는 좁혀졌어요. 8집이라면 뭐 아직 장담 못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평범하게만 가면은 사실 장담할 수 있는 차이인데 네. 다섯. 자꾸 뭐 백은 여섯. 버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안 받고 버틴 겁니까? 마지막 하나, 지금 대단한 버팀수가 나왔습니다. 넷. 당장 사활이 걸리지 않나요? 이건 승부수죠. 받으면 지니까요. 우변 쪽을, 우아기 쪽을 백이 2선에 막았는데 네. 그곳이 반상 최대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이 있었네요. 그곳이 4집 자리예요. 만약 이렇게 하고도 저 패를 이긴다면 네. 하변은 하변대로 한 집 득을 받고 우변에서 마지막. 지금 4집 하나, 끝내기를 들어간 둘, 거니까 반집 승부까지 셋. 갈 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패가 벌어지는데요. 자, 지금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안 받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애초에 여기를 흙이 끼어 이어놨으면요. 네. 차이가 뭐 9집, 최소 한 집 반은 확실해 보였었고요. 9집까지 갈 수 있었던 차이 같은데 네. 여기서 한 집 손해보고 여기 지금 버텼습니다. 이거는 2패를 백이 이기면 반집 승부까지 갈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를 따냈고요. 네. 자, 지금 뭐 패가 계속 진행이 네.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2패가 문제이긴 한데 네. 백이 자체 패감이 많다는 것이 지금 장점이거든요. 뭐 패감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버틸 수 있었겠죠. 네, 지금 서로 이제 패감을 이런 식으로 쓰면서 네. 하고 있는데 흑은 여기도 패감이 있었고요. 네. 그럼 또 이쪽을 사용을 했고요. 네, 이쪽 먹여치는 패감도 있습니다. 네. 흑도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한 집 손해보고 역으로 당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죠. 이런 장면에서는 계속 버티게 됩니다. 네. 뭐 이쪽도 사용을 했고. 네. 여기를 먹여쳤고요. 네, 지금 서로 지금 패를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김승재 6단이 좀 차이가 나게 불리했던 그런 형세인데 지금은 2패 백이 이긴다면 반집 승부까지는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내기를 했고 이 패를 이긴다고 해도 역전은 아직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만약 이렇게 보면요. 애초에 흑이 끼어 이어놨으면 제가 9집 정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차피 백은 도도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2패를 백이 이기면 끼어 이어서 8집 났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요. 네. 좀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2집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집이 7집이 될 뿐 역전까지 미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네, 지금 내려선 장면에서 해소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국 패를 끝까지 가진 못했고요. 네, 송지훈 초단이 후퇴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 2집 손해를 받고 역끝내기 1집 정도 그 정도 들어갔고요. 이거는 그래도 제 계산상으로는 아까 9집이었기 때문에 흑이 이길 것 같은데 네, 미세해지긴 미세해졌습니다. 네.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흑이 좀 남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지금부터의 끝내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이를 좁히긴 한 거죠. 김승지 육단이 마지막 끝내기 단계에서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 이런 하나, 좀 과감한 선택 셋, 그리고 넷, 결단력이 다섯, 중반에 여섯, 중앙 쪽 일곱, 접전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여덟. 약간 늦은 감은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송지훈 초단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송지훈 초단도 뭐 여러 가지 끝내기 수순, 개가를 계속 해봤을 텐데 백이 안 받고 버틸 거라는 예상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오히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다가는 네. 흑승이었으니까요. 그보다는 애초에 일선의 치중을 못 봤기 때문에 송지훈 초단이 그곳 끼어 있는 것을 아껴놓고 있었고 네. 거기서 손해를 보면서 차이가 좁혀진 거죠. 자, 이제는 끝내기도 몇 곳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흑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애초에 저의 계산이 맞다면 한 9집 정도의 승부였는데 네. 하나, 하변에서 집이 2집이 차이가 납니다. 넷, 2집이 차이 나고 다섯, 여섯, 그 우측에 여덟, 3선에 찝는 것이 양자충을 보면서 백이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 일선 치중가 있는 쪽이요. 하변 네. 쪽이. 다음에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바깥쪽 공배를 메우는 것이 선수인데 원래는 거기도 선수가 아니었던 자리죠. 그렇다면 2집이 좀 넘게 흑이 하변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지훈 초단이 얻은 것이 일선 내려서는 수인데 뭐 그곳은 원래대로 갔다고 해도 흑이 손이 돌아온 수순이었고 그럼 대략 한 2집 정도, 1집 반에서 2집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애초에 9집이었다면 역전까지는 안 가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뭐 대국자가 거의 다 끝나고도 이렇게 마지막 하나, 9에 착점하고 셋, 뭐 그런 것을 넷, 보면 확실히 다섯, 여섯, 김승재 육단이 많이 일곱, 추격하게 많이 여덟. 추격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세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제스처가 나오고 있죠.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끝내기가 몇 개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송지훈 초단의 손을 보면 개가를 하는 손길입니다. 계속 개가를 해보겠죠.
미세한 마지막 승부라면 뭐 하나, 마지막 둘, 수를 둘 때까지 셋, 거듭 해가를 할 넷, 텐데요. 5. 네, 하변 쪽의 형태가 절묘한데 네. 흙으로서는 또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마지막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래는 셋, 일선을 젖혀 있는 끝내기가 다섯, 가능해야 되지만 6. 지금 그 수가 8. 양자충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렇다면 그쪽이 그냥 한 집짜리 정도일까요? 마지막 하나, 둘, 미세하게 흙이 남기는 넷, 흐름인 가운데 5, 6. 끝내기가 한 5개밖에 남지 네. 않았습니다. 마지막 백이 하나, 팩감이 많아서 둘, 그 패도 셋, 버티고 싶네요. 넷. 네, 그렇죠. 5, 6, 7. 역시 버티는군요. 그럼 이 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패를 백이 이길 것 같고요. 백이 이겨도 그 전에 계산을 계속 거듭 말씀드리면 네. 네. 제가 중간에 수순을 이제 완벽하게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하나, 그 전에 9집 차이라면 넷, 역전까지는 안 갈 것 넷.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섯, 애초에 여섯, 9집 차이라고 일곱, 했던 거에서 여덟. 하변에서 흙이 2집 반 정도 손해를 보고 선우수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럼 9집이 6집 반이 되고 거기서 흙이 선수가 됩니다. 그런 정도라면 반집을 이겨도 흙이 이길 확률이 높죠. 역전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네요. 백의 패감은 확실히 많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지금 저렇게 끝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흙의 아픔이긴 합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버티죠. 이렇게 끝내기에서 많이 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네, 느낌상 2집은 당했습니다. 끝내기에서 2집은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엄청나게 당한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네. 패는 백이 이겼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반패를 해보지 않고 쉽게 양보한 것을 봐도 그렇고 네. 그 전에 계산과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흙의 반집승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웠기 네. 때문에 반집승부라면 흙의 반집승이죠. 매운 쪽이 반집을 치게 돼 있죠. 네. 사실 마지막에 이런 거센 추격을 했을 때에는 반집승인 경우가 많았는데 네. 김승재 육단은 마지막에 좀 운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백집이 22집, 네. 네, 흑집은 29집이네요. 반집입니다. 거의 정리가 되었다 싶은 장면에서 그래도 엄청난 추격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송지훈 초단 반집을 남기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역전이 될 법도 했는데요. 김승재 6단 반집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나 김승재 6단 조금 더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거센 추격이 네. 한 30수만 더 일찍 나왔으면 아마 역전까지 갔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김승재 6단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웠고요. 마지막에 상대의 거센 추격에도 그래도 끝까지 냉정함을 지킨 송지훈 초단의 이 마무리 능력도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뭐 이번 KBS 바둑왕전 지난 시간 신진서 선수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신예 기사가 8강에 올랐어요. 네, 게다가 송지훈 초단은 올해 입단을 한 기사인데 네. 강동윤, 원성진에 이어서 김승재 6단마저 눕혔습니다. 네.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갈지 기대가 되네요. 네, KBS 바둑왕전 이 어린 선수들의 활약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